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대운동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운동 발달이란 사지와 몸통의 큰 근육을 이용하므로 주로 손과 팔의 작은 근육을 이용하는 소동작과 비교해서 대운동이라고 합니다. 대운동 발달의 핵심 내용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이동을 배우는 것입니다. 뒤집기, 기기, 걷기, 뛰기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아기의 신경 조직은 미성숙한 상태로 출생합니다. 따라서 출생 당시 전신의 힘이 약하고 균형 감각을 포함한 감각도 불완전합니다. 미성숙한 상태로 출생한 신경계가 발달하면서 대운동 기능이 발달합니다. 또한 신경과 더불어 근육뼈 등이 균형 있게 발달되어야 정상적인 대운동 발달을 합니다. 따라서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발달을 해도 근육병, 뼈의 질환 등이 있으면 정상적인 대운동 발달을 하기 어렵습니다. 대운동 발달은 주로 생물학적 과정이므로 신경계의 성숙 속도에 따라 개인마다 시기와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운동 발달은 머리에서 발의 방향으로 발달합니다. 즉, 목 가누기부터 시작하여 두 발로 걷기, 뛰기 순으로 발달합니다. 신생아기입니다. 신생아는 목을 가눌 수 없고 장소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신생아의 뇌는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여러 가지 반사가 신생아기에 나타납니다. 모로 반사 등이 신생아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원시 반사입니다. 원시 반사는 신생아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지와 몸통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기가 성장하고 뇌가 성숙하면서 원시 반사가 사라지고 대운동 발달은 진행됩니다. 즉, 성장하면서 원시 반사가 소멸되고 동시에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머리부터 발의 방향으로 조금씩 수의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목 가누기입니다. 생후 3, 4개월이 되면 목을 잘 가눌 수 있어야 합니다. 신생아도 엎드려 놓으면 잠깐이라도 고개를 가눌 수 있으므로 견인 반응 시 그림과 같이 고개를 심하게 늘어뜨리는 것은 신생아기에도 병적인 상황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 발달 단계는 뒤집기입니다. 필수 발달 단계로 4개월경에 시작합니다. 이 아기는 아직 뒤집지 못해서 짜증내고 있습니다. 이제 뒤집기를 잘 할 수 있고 뒤집은 상태에서 다시 뒤집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발달 단계 중에 하나는 앉기입니다. 생후 6개월 전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손을 짚고 앉아 있다가 몸통 힘, 코어 근육의 힘이 발달하면서 손의 지지 없이 앉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앉아있는 자세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이 아기는 손을 떼고도 넘어지지 않고 앉아있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안정적으로 앉아있을 수 있어서 오른쪽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어도 넘어지지 않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앉기 동작입니다. 필수 발달 단계입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동작으로 생후 8, 9개월에 시작됩니다. 기기입니다. 생후 5, 6개월이 되면 목과 몸통의 근력이 발달하면서 비행기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는 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기기 동작입니다. 이제 아기가 배밀이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면과 접촉이 많고 팔을 더 많이 쓰고 두 발이 따라오는 형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완성된 배밀이 동작에서는 더 자유롭게 배밀이로 장소를 이동합니다. 비대칭적인 배밀이 동작을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제 아기가 힘이 더 세져서 상체를 지면과 뗄 수 있습니다. 이제 배밀기 동작에서 네발기기 동작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네발기기 동작은
아기는 배밀이 동작에 비해서 지면과의 마찰이 적어서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장소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발기기 방법은 아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아기들처럼 비대칭적으로 내발기기를 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내발기기 동작을 하지 않고 엉덩이를 이용해서 장소를 이동하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엉덩이 이동이라고 합니다. 배밀이나 내발기기는 필수 발달 단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배밀이와 내발기기 동작은 건너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장소 이동을 위한 다른 방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배밀이와 내발기기 동작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굴러서 혹은 엉덩이 밀기 등의 방법으로 장소를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상 발달 과정에서 비대칭적인 배밀이나 비대칭적인 내발기기 동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병적인 비대칭 동작인지 구분하여야 합니다. 서기 걷기 동작입니다. 아기를 세워주면 침대 난간 등을 잡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생후 10개월에서 11개월에 나타나는 필수 발달 단계입니다. 이후에 아기는 바닥에서 서는 동작, 스탠드업 동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아기는 스탠드업 동작이 아직 어렵습니다. 이 아기도 스탠드업 동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차 스탠드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쉽지 않습니다. 이 아기는 침대를 붙들고 스스로 스탠드업 하여서 서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기는 테이블을 잡고 서서 오른쪽으로 걸어서 장소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가구를 잡고 한 발 한 발 걸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균형은 부족하지만 가구나 벽을 잡고 걷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방향 전환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손 잡고 걸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균형이 부족하고 힘도 약하지만 한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이제 가구를 붙들지 않고 혼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돌 전후에 나타나는 필수 발달 단계입니다. 돌 전후에서 드디어 손을 놓고 스스로 걸을 수 있습니다. 아직 뒤뚱뒤뚱 걷지만 필수 발달 단계인 독립보행이 반드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넘어지지만 조금씩 균형도 좋아지고 넘어지는 횟수도 줄어듭니다. 이후 아기는 더 빨리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만 7세가 되면 어른과 같이 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은 최소 약 7년의 긴 세월을 필요로 하는 길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계단 올라가기와 계단 내려오기입니다. 아기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는 아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발달 단계를 거칩니다. 16개월경에 난간을 잡고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것이 계단 오르기 첫 시작입니다. 계단 한 칸에 양 발을 모두 모으고 한 발씩 차례대로 옮기게 됩니다. 22개월부터는 난간을 잡고 계단을 번갈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좌우로 힘을 실어가면서 교차하여 올라갈 수 있습니다. 24개월 이후에는 난간을 잡지 않고도 아기 스스로 한 발씩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계단 오르기를 시작했다면 내려가기도 당연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8개월경에 천천히 한 걸음씩 난간을 잡고 한 발씩 내려갈 수 있습니다. 27개월경에는 오르기보다 더 난이도가 있는 내려가기 또한 난간을 잡지 않고 한 발씩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42에서 47개월경에 아무것도 잡지 않고 계단을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아기들의 발달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이러한 단계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기가 안전하게 계단을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뛰기입니다. 30개월 전에 뛸 수 있고 36개월 전에 점프, 즉 두 발로 한 자리에서 뛰기를 할 수 있습니다. 5세 전까지 한 발 뛰기, 즉 허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운동 발달에 적신호가 있습니다. 5, 6개월이 되어도 뒤집지 못할 때, 8, 9개월이 되어도 스스로 앉아있지 못할 때, 15, 18개월이 되어도 스스로 걷지 못할 때, 2세가 됐을 때 난간을
펜을 잡고 계단을 오르지 못할 때, 2.5세까지 뛰지 못할 때, 3세까지 2발 점프를 못할 때, 5세까지 한 발로 뛰기를 하지 못할 때,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틀비틀 걷거나 뛸 때 모든 것이 대운동 발달의 적신호입니다. 이와 같은 적신호가 있을 때는 병적인 상황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대운동 발달과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